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1년과 한 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정의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개괄적인 얘기만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네 개로 나눴습니다. 항성년,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정의한 것이죠. 근점년이다. 근일점에서 그 다음에 근일점까지. 아까 말씀 근일점 기억하시겠죠? 1월 3일 날이 있는 근일점입니다. 근일점에서부터 근일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년이다. 태양년은 바로 춘분점에서 춘분점입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했느냐에 따라서 1년의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식년이라고 해서 식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점에서 교점인데, 이 교점은 뭐냐면요, 이제 교점은 바로 두 개의 면이 교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황도와 그리고 백도. 백도라면은 이 달이 이동하는 그 공전면이죠. 황도와 백도, 달과 태양, 이 둘이 돌아가는 이 공전면이 서로 이제 어긋나 있는데 그것이 교차되는 곳을 교점이라 그러죠. 요 교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중요하냐면은 그 일식과 월식을 예견할 때 굉장히 중요해서 고대에서부터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원리는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잘 터득하시면 이 고천문학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제가 이 교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개의 단위가 나오는데 항성년, 근점년, 태양년, 식년이다 이게 나오죠. 이 시간의 길이는 이 길이라고 하는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왜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련의 길이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원인을 기록해 놨습니다. 항성년은 뭐냐? 하늘에 있어서 위치 이동이 없는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항성년이라는 것을 뒀죠. 항성은 저 우주 변두리에서부터 이 태양계 근처에 있는 별까지 다양한 항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붙박이 별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죠. 요즘에는 그 항성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항성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 먼 데에 있는 퀘이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근점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일점이 이동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근일점, 지구의 근일점은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합니다. 대부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요 나머지 행성들이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이동하는데 매년 11초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래서 항성년보다 4분 43초가 길어집니다. 태양년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점에서부터 춘분점인데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기준이 없죠. 요즘에 달력은 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역서들도 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춘분점이 세차 운동에 의해서 대략 50초 정도 매년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선년보다 20분 24초가 짧아집니다. 1년의 길이가. 식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동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년에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년에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개만 잘 이해하시면 고천문학을 공부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달의 궤도를 한번 우리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제 고천문학은 이제 통달하는 것이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 궤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2가 바로 지구입니다. 그러니 달은요, 이제 달은 이쪽 이 궤도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요 달이 움직이는 요 평면을 어디다가 그려놨냐면은 루나 플레인이라고 하는 요 플레인상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100도 평면이에요. 요 달은요, 그 평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움직이는 이 평면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것은 황도면이고요. 달이 움직이는 거는 요 밑에 평면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면이 여기서 이렇게 어디서 만나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꼴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그 타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하나의 타원은 또 이렇게 그려져서 두 개의 면이 여기 이렇게 노드가 걸리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N ascending node, DA는 descending node에서 여기가 바로 AN이 되겠고요. 여기가 AN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DN이 돼서 이쪽이 이제 D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이 요 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가는데 실제로 태양이 하루하루 여기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미난 것은 이렇게 되죠. 여기 저 일식이 나타나려면은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 지구하고 이 태양을 쭉 그으면은 이 선이 지금 이 바로 황도면상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황도면에서부터 조금 어긋나 있는 평면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황도면을 이렇게 그린다면은요. 그렇다면은 달은 언제는 위에 있을 수 있고 언제는 아래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달이 바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이 황도면을 자르고 지나갔다가 올라가 있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자, 그런데 요 두 개가 교차하는 요 지점에 달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달이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달이 와 있다면은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에 서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일식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려면은 바로 이 교점 근처에 달이 있어 줘야 돼요. 달이 요 교점 근처에 있을 때만 일식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아주 고대인들이 이미 다 통달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질 않고요. 18.6년에 한 바퀴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복잡한 그런 형상이 되죠. 자, 그래서 달의 주요 궤도를 한번 먼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달의 주요 궤도 요소를 보면은 달의 타원 이심률은 0.0549라 그래서 지구의 약 3.4배 정도가 됩니다. 지구는 0.01671. 그렇죠? 요 이심률 때문에 네 계절의 길이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균시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의 이심률은 그보다도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이심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작게 나타나겠습니까?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이심률의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달이 매일같이 이동하는 그 이동각이 13.176 정도가 됩니다. 백도의 기울기는 5.14가 되고요. 근지점과 원지점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달은 여기가 바로 근지점이죠.
원지점은 여기쯤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잘못 그렸네요. 달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제가 조금 서툴게 그립니다만은 근지점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근지점이 이동하는 이 주기를 앱사이달 프리세션이라 그러는데 대략 한 8.8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근지점에 달이 있어줘야 달이 크지요. 그래서 달이 크게 나타나면 개기월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되죠. 자,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아주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한 10% 정도가 달라지는데 사진으로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먼 가까운 데 있는 달일 때 일식이 일어날 때와 그리고 이렇게 달이 작을 때 일식이 일어나면 개기일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금환일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18.6년 단위로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황도와 이 백도의 이 교차점이 하늘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주기가 18.6년에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속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왜 중요할까요? 일식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면 이 교점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고 교점이 있는 바로 그 위치에 달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 교점의 위치를 알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교점이 18.6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내도 그 몇 년 후에는 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랜 동안 관측해 보면은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옛날부터도 사람들은 바로 이 교점이 어디인지를 알았는데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런던에서부터 이 어느 쪽입니까? 그 서남부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은 있습니다. 거기 에이브베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상당히 오래된 그 고고학적인 유적이 있죠. 대략적으로 건축한 연대는 BC 3000년에서부터 BC 2000년 거의 한 1000년 이상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축이 한 100년 정도 만에 진행이 된다면 한 왕조 동안에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 왕조가 계속 전통을 이어갔다는 얘기가 되죠. 최근에 그 카본 데이팅이라고 해서 14C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스톤헨지의 그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BC 2400년에서부터 220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랍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우리 중국으로 말하면은 하나라 이전의 상태가 되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전설에만 나오는 단군조선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미 어떤 그 종족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톤헨지를 만들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인가요? 유명한 고고학자 어브리라고 하는 분이 이 스톤헨지 둘레에 56개의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56개의 구멍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오랜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만 어떤 거는 그 속에 뼈도 들어있고요. 어떤 것들은 석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를 몰랐습니다. 그 거의 한 뭐 80m 이상 되는 직경의 그런 원을 그리고 56개의 그런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구멍이죠.
근데 이게 잘 계산해 보면은요. 1년에 만약에 호를 3개씩을 움직여서 거기다 마크를 할 수 있다면은 요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가 18.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형성의 구덩이는 상당히 오랜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56개로 꼭 만든 것은 요걸 1년에 구멍을 3개씩을 이렇게 만약에 그 하얀 돌을 이쪽 구멍에다 놔뒀다가 1년이 지난 후에는 3군형을 이동시켜서 또 이동시키고 거기다 놔두면은요. 그러면은 56개를 1년에 3개를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게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18.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것은 고대인들이 일식과 월식을 예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계산기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식과 월식이 옛날 그 고대에는 오늘날보다는 훨씬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견하려고 무척 애를 썼고 그것을 오랜 동안 관측하다가 그런 기발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반대 이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예를 제가 재미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18.6년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왕조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그 달의 교점 주기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일식과 월식을 예견하는데 대단히 아주 중요한 주기라는 것을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관심 있게 계산해 왔던 것이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달과 황도와 백도의 이 교점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의 정의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우리 1년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요약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잰 항성월. 그다음에 이제 근점월이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그 근점이 자꾸 움직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에 가장 가깝게 오는 점에서부터 그 다음 달 거기까지 올 때까지를 측정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식, 월식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교점월이 있죠. 노디칼 만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망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가 여기 있죠. 그다음 달이 여기 있어서 달이 일직선에 놓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금음달이죠. 요놈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여기로 오는 때까지의 기간, 바로 한 달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의 한 달, 만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맨스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 헬라 말이죠. 헬라 말로는 맨스라고 하죠. 이 옛날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을 처음 정확하게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 단위가 바로 시노딕 만트, 바로 상망월이 되겠습니다. 29.530588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개의 달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어떻게 틀리냐 하는 것은 표를 잘 보시면서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다 숙지하셔서 한 달, 1년, 하루 그리고 균시차에 대한 시간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